예, 안녕하십니까. 이 토요일 대구에서 이 오영국 대표와 함께 이 집회를 마치고 일요일 경주에서 경주 유적지 이 트레킹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서울로 다시 왔는데 오늘 이제 휴일인데 제가 이제 특별히 이 방송 담당 직원도 불렀고 이 코디에도 좀 도움 요청해서 방송을 하게 된 거는 하여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막 퍼뜨리는 세력들, 대개 다 보수라고 하지만은 탄핵을 선동했던 사람들인데, 뭐 거의 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김정은과 야합한다. 뭐 거의 거짓음의 수준의 메시지를 퍼뜨리니까, 휴일이지만은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트럼프 김정은 야합론을 퍼뜨렸던 대표적인 탄핵선동 보수 유튜버가 갑자기 또 태세 전환해가지고 미북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3일 만에 그렇게 막 태세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질을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쫓아다니니까 박 대통령 조금 어려움 겪었다고 바로 탄핵하자 선동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또 태세 바꿨지만요. 김정은 자체를 제거하고 우리가 북한을 자유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렇게 선동했다 저렇게 선동했다. 저는 아무리 본인들이 보수 어쩌고 해도 이런 가치관 가진 세력과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테이블로 불러내고 가급적 어떻게 해서라도 협박을 하고 조인트를 까서 미군을 북한 지역에 집어넣는 데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깨더라도 그 미군이 북한에 들어가서 깨져야 돼요. 김정은이 집까지 뒤지면서 깨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김정은 체제를 더 신속히 무너뜨리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김정은과 빨리 판을 깨고 문재인을 때려줘서 자기들이 권력 잡는 것만 원하는 겁니다. 북한을 자유화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북한 자유화에 관심이 있으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이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만 트럼프 대통령이 때려줘서 자기들이 잡아서 내각제로 영구 분단, 영구 집권하겠다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존 볼턴을 찾아가서 이게 5월 3일 날 찾아간 걸로 보이는데 컵에다가 CBID라는 걸 박아서 선물로 전달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PBID로 바꿨습니다. 용어를.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완전한이 아니라 PBID, 퍼머넌트, 영원히 이게 지금 사찰 감시 정도를 수위를 높인 거냐 아닌 거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문재인이는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다. 똑같은 거다 이러고 있고 미국의 이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거 높인 거다. 그러고 있었는데 존 볼턴이 일본의 야찌소타로 NSC 국장과 만나서 또 PBI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 다 썼어요. permanently, completely. 영원히 완전하게. 이 정도면 이제 미국의 의도가 드러난 거죠. 또 추가한 거예요. 완전한 핵폐기에서 영원한 핵폐기로 추가를 했는데 존 볼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핵 전문가들이 이거는 미군이 아예 상주하겠다는 뜻이다. 자, 핵시설 다 폐기시켰어요. 그래도 또 숨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겠다는 얘기고 북한의 핵과학자, 핵기술자들을 통제하겠다. 예전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서는 핵과학자들을 그냥 미국에다가 취업시켜줘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 북한의 핵기술자, 핵과학자는 적게는 300명, 많게는 1만 명 이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싹 다 미국에다 취업시켜줄지 아니 미국 입장에서야 기술자들을 우대하니까 취업시켜줄 수는 있겠지만은
북한의 기술자를 다 미국에 데려가면은 북한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PBID와 CBID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미래에 아예 핵기술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기술자들까지 통제하겠다 그러니 이 정도로 왔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쫄래쫄래 또 컵 하나 들고 존 볼턴 찾아가서 선물로 CBID를 갖다 주면 이미 PBID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CBID든 PBID든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CBID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핵을 뽑아본 유일한 나라인데 뭘 걷다 대고 훈수를 둡니까? 그냥 찾아갔으면은 당신들 원하는 대로 북한 다 뒤져라. 북한 다 깔끔하게 그냥 전국을 다 사찰해라. 그 정도 얘기하고 일본이 지금 그까지 17명 납북자 내려온다고 계속 난리인데 우리는 납북자 20만 명, 20만 명. 더군다나 최근에 납북된 것도 6명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3명 데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기에 납북된 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납북자들은 20년, 30년 전에 납북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죠. 존 볼턴까지 만났으면은 일본은 옛날 거고 우리는 지금 최근에 지금 잡혀간 6명 그건 오늘 당장 너희들 3명 데려온다면 미국 6명 같이 데려와야 된다 하고 20만 명 납북자 다 들어가서 조사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데려오고 가족들 다 데려와야 되겠다. 이거 안 해주면은 설사 너희가 PBID든 CBID든 비핵화 뭐 다 해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절대 보상할 수 없고 김정은 체제 인정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치고 갔어야 되거든요. 야당에서 이 존 볼턴을 만났으면은. 근데 컵에다가 CBID 적어가지고 참 가지가지들 합니다. 가지가지들 해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북한 체제에 무너뜨려서 자유통일을 달성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같은 탄핵 동지였던 문재인이가 왜 다 해먹어? 우리도 해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좀 문재인 좀 까줘서 우리가 내각제로 좀 해먹는데 도움 받겠다. 그 머리밖에 없는 겁니다. 탄핵파리 유튜버들이나 이 자유한국당이나.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드러났죠. 한 2, 3일 이 연휴 동안에 외신 쏟아진 게 전부 다 미국이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존 볼턴과 야치소타로 NSC 국장 만난 것도 그렇고 트럼프가 영국 메이 총리와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럼 이건 미군 철수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다 딱 찍어버려서 공개해버리고 지금 이 연휴 동안에 일본 아베 총리가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르단에 가가지고 국제기자들 불러가지고 미사일 폐기, 그러니까 핵 폐기는 건 기본이고 미사일 폐기,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미사일 폐기는 장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중거리 단거리까지 폐기, 생화학 무기 폐기, 그리고 납북자 귀환까지 다 관철시키겠다 이번에. 그리고 존 볼턴이 야치쇼타로 국장에게도 요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봐야죠. 일본 납북자 의제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이 가니 뭐 트럼프가 뭐 김정은과 야합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판이 바뀌고 문재인이 이제 22일 날 워싱턴으로 호출을 당했습니다. 이거 대해서도 정의용과 존 볼턴이 뭐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자신들의 그냥 상상을 가지고 막 떠들어댔는데 이제 태세전환 하는 거죠. 이게 뭐 도저히 안 맞으니까 국제정세하고. 자, 정의용과 존 볼턴이 만나서 문재인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저는 트럼프가 너 좀 들어와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이 과정을 좀 제가 복기를 해드릴게요. 정의용과 원래 전임이었던 맥메스터 보좌관이 10번을 만나고 뭐 수십 번을 통화하고 친하다고 굉장히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존 볼턴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 안보보좌관이. 그래서 부랴부랴 정의용이
4월 12일 날 워싱턴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존 볼턴이 부른 거예요. 그때 야치 쇼타로 일본 NSC 국장도 같이 불렀습니다. 같이 불러서 상견례를 하고 돌려보냈죠. 그때는 이 인수인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맥메스터 보좌관이 정의용과 만난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접촉한 거를 인수인계 정도 받고 존 볼턴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걸로 합니다. 그냥 대충 얘기 듣고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4월 27일 남북회담, 김정은 문재인 회담 직전인 4월 24일 정의용이 워싱턴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정의용이 들어간 거예요. 존 볼턴이 부른 게 아니고 정의용이 그냥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뭘 얘기했냐? 바로 한미정상회담을 얘기를 한 겁니다. 5월 중순에 한미정상회담을 하자. 이 제안하러 갔습니다. 이때 존 볼턴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여기 대해서 아무런 브리핑이 없었고 정의용이 돌아온 다음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북미 회담 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추진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협의했다고만 발표했어요. 만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못하고 협의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용이 존 볼턴한테 우리가 이제 김정은과 만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기 전에 문재인과 트럼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존 볼턴은 검토해 보겠다고만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조차 보고를 안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 볼턴이 그냥 머릿속에 넣고만 있었던 거죠. 그럼 왜 정의용은 김정은 문재인 만나기 4일 전에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황급히 한미정상회담을 요청했겠냐. 미국이 세세하게 이 김정은 문재인 선언문이 그때 이미 작성이 다 끝났겠죠. 무슨 다리에서 서로 손잡고 둘이서 쇼하는 거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미 문정인 임종석선에서 퍼주기 선언문이 다 적혀 있었겠죠. 이미 다 완성돼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장문의 선언문을 무슨 숲속에서 둘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용이 보기에는 야 이거는 추상적인 비핵화에 대한 공통의 목표라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노무현 때 김정일에게 약속한 돈 퍼주기밖에 없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가 트럼프가 트위터로 이 두 놈이 날 속였다라고 지르면은 그냥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급히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바로 그거를 보고하러 오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일단은 이 백악관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문재인이가 직접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약간의 좀 여유를 좀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청와대도 백악관이 가진 여유보다 한 10배 이상 안도와 여유를 가졌겠죠. 4월 27일 날 사기를 탁 쳤는데 제일 무서운 게 트럼프 트위터 아니에요. 한 방에 죽으니까 일단 만나서 다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거센 공격은 안 들어오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기쇼를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은 일이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상보다 너무 극찬이 들어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 문재인이 그때부터는 이제 막 표정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신나가지고 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대한민국 이걸 삭제하고 뭐 경협을 밀어붙이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야 트럼프 속였다. 트럼프 속였으니까 이때 빨리 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뛴 거죠. 트럼프 정신 돌아오기 전에 빨리 해치우겠다. 그래서 존 볼턴이 아마 정의용을 통해서 경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무슨 남북 정상회담 무슨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그 과제를 추진하는 그 추진위원회 나가서
미국 국제사회 등으로부터 남북 경협 내세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정의용 통해서 존 볼턴이 너희 설치지 마라. 딱 경고가 들어가서 요즘 조금 이제 청와대가 잠잠하죠. 경협 얘기 지금 잘 못 꺼내고 있습니다. 한 대 맞아가지고. 트럼프를 속였다는 그 기쁨과 정신 돌아오기 전에 빨리 해치운다고 날뛰다가 경고 한번 받은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만난 다음에 다음날 트럼프 문재인은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 반을 통화를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걸 염두에 뒀어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요청을 했으니까 트럼프 문재인이 통화를 1시간 반 했으면은 브리핑할 때 한미 정상은 5월 중에 만나겠다. 아니면은 조속히 만나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 했다. 아니면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겠다. 이 발표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근데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만난다는 얘기가 브리핑에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존 볼턴이 트럼프에게 쟤네들이 뭐 만나자고 한다 끝나면은 뭐 진지하게 보고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김정은 문재인이 만나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나기 4일 전에 얘기한 거를 뭐 미리 그렇게 자기 보스에게 쓸데없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나자고 얘기한 것 자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문재인하고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이가 트럼프한테 조속히 5월에 워싱턴에 가서 만나서 상의하겠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좋다, 넘어와라. 요게 브리핑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브리핑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문재인이 꺼내질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은 겁니다. 왜?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봤으니까. 트럼프 트위터에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됐다. 이제 속였는데 뭐하러 내가 워싱턴 가냐. 워싱턴 가서 또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면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가급적 이 존 볼턴이 잊어버리고 있기만을 저는 기다렸다고 봅니다. 그 뒤로도 청와대에서는 일체 만나니 뭐니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 얘기가 나왔냐? 존 볼턴이 이쪽에다가 청와대 쪽에다가 북미 회담을 앞당기겠다. 뭐 6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5월로 그냥 앞당기겠다. 그 당시 기준으로 3, 4주 안에 하겠다 그래서 이게 5월 막 20일, 25일로 앞당겨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통보를 한 겁니다. 내가 앞당길 테니까 너도 먼저 들어와라. 그래서 그때 청와대가 발표를 합니다. 북미 회담이 지금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좀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딱 그 정도만 얘기하는데 그 당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앞당겨지기 때문에 문재인 트럼프 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냐? 무산될 수도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이미 속였다고 봤기 때문에 괜히 워싱턴 끌려가서 꼬치꼬치 캐묻고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뭘 요구할지 모르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도망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존 볼턴이 붙잡았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정의용이 휴가를 내고 뭐 사라졌는데 워싱턴에 갔다. 글쎄 저는 뭐 그걸 꼭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존 볼턴이 이번에도 다시 정의용이를 불러서 한 얘기는 뭐냐?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했다? 그렇게 해서 떠든 사람들 그거 방송 사과하고 삭제하세요. 그 불필요하게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독자 모으려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존 볼턴이 정의용하고 얘기할 수 있는 맥락이 전혀 아니죠. 지금까지 온 맥락이. 그리고 존 볼턴 자체는 원래 백악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는커녕 대만에다가 미군을 둬야 된다 주장하고 중국이 김정은이를 데리고 가라. 너희가 김정은이 데리고 가고 미국이 점령하러 들어가서 너희 중국에게 해줄 거는 미군을
압록강 두만강에다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주한미군을 북으로 올려버리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의용 불러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해요. 그냥 조선일보나 보고 막 찔러대면은 틀렸으면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들 불안케해가지고 국민 여론이 호도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정의용이 불러서 너희 그 한미 정상회담 하자 그러지 않았냐? 이제 해야 되겠다. 22일 날 문재인이 워싱턴에 데리고 들어와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뭐 아마 깊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단지 아마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사찰할 것이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분명히 다룬다. 이거 통보했을 거예요. 근데 정의용은 한국 들어와서 그걸 발표를 못하죠. 그러니까 존 볼턴이 일본의 NSC 국장을 불러다가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발표한 겁니다.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납북자 3개 다 다룬다. 그거를 일본하고 얘기했는데 정의용한테 얘기 안 한다? 정의용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통보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데리고 들어와. 그 문재인은 왜 불러대느냐? 그거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언문에다가 넣으려는 거예요. PBID 핵폐기, 생화학무기 사찰, 폐기, 일본인 납북자, 더군다나 존 볼턴은 대한민국 납북자도 거론한다 그랬어요. 모든 세계의 납북자들 다 논의하겠다. 그거를 트럼프와 문재인이가 같이 손들고 워싱턴에서 선언하려고 지금 문재인이를 부르는 겁니다. 이러니 문재인이가 끌려가기 싫었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게, 자, 차는 자기 차예요.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움직이는 차는 트럼프 차입니다. 그 트럼프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상한 인간이 하나 술 잔뜩 취해가지고 나타나서 내가 좀 몰겠다, 대리로. 너 잘 몰 수 있어? 너 못 몰면 너 죽어. 근데 잘 몰 수 있다고 막 우겨대니까 자, 몰아. 그래서 만취 대리기사 문재인이가 차를 몰고 트럼프는 너 정은이 잡아와. 이 차 몰고 와서 정은이만 잡아와. 네 역할은 그거야. 정은이한테 네가 사기쳐도 좋으니까 일단 잡아 들어와. 요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는 트럼프 차 타고 만취해서 김정은이 만나러 가서, 저는 그러라니까요.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너 사기쳐도 된다고 정도의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기를 치든 어쨌든 네가 김정은이만 내 앞으로 데려와.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놈 잡을 테니까. 그래서 문재인이는 김정은한테 사실상 사기를 친 거죠. 뭐라고 김정은이를 꼬셨을까? 야, 저 트럼프 저거 기분 파니까 한번 생쇼를 하고 우리가 트럼프 노벨상 한번 주면서 한번 사기쳐가지고 대충 그 핵시설만 폐기하고 너 중요한 핵물질하고 핵폭탄은 슬쩍 들고 있다가 트럼프 중간 선거에서 뭐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재선에 실패하면은 그때 다시 꺼내자. 그 대신에 핵 실험장 좀 폐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일단 대한민국이 100조 원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방제 한번 해보자. 트럼프 속일 수 있을 것 같다. 기분파다 저기는.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끌어들이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평창 올림픽까지 쫙 플랜은 분명히 짜고 있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다음에 평창 올림픽 때 딱 김정은이가 이제 공개되면서 쇼를 하면서 한번 핵보유 연방제국까지도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짰을 텐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된 게 자기들 생각에는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게 꼬인 거죠. 이게 스텝이 꼬였다가 문재인이가 잘 보니까 트럼프가 잘 속아줘. 지금까지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나쁜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좋은 말 했어요. 우리이니 다 좋은 말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통화하다가 아베한테 저 아주 이상한 놈이다. 저 정신 나간 놈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언론에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거 완전 호구인데
저 호구를 잘 이용해서 김정은이를 생포만 해오면은 그땐 내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은이 잘한다, 우리 인이 잘한다 이랬던 거죠. 결국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사기를 쳤던지 둘이 작당을 했던지 지금은 김정은이가 트럼프 앞에 끌려 나오게 된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대성공이죠, 이거. 물론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분은 김정은이는 악의 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과고 만난 다음에 나는 핵무기는 갖고 있겠다. 핵시설은 폐기하고 이렇게 돼서 판이 깨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김정은이 잃을 거 없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건 북한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태영호 공사의 입장이고 국제 질서로 볼 때는 중국을 지금 거의 조인트를 까고 있는 미국의 일극 체제를 감당할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사기를 당한 형국이 됐을 때 트럼프의 이 분노의 화염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그냥 트럼프는 신나서 하고 있었는데 자, 태영호 공사 예측대로 나는 핵무기만 들고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사기당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 동맹국 동원해서 한반도 전체를 군사적으로 포위해서 말려 죽이던지 때려 죽이던지 했을 때 저걸 무슨 푸틴? 시진핑이 말려요? 김정은이 끝장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만취 대리기사를 써서. 그리고 만취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으니까 너 일로 와. 너 차 좀 몇 대 갖다 박았는데 이제 청구서 들이미는 게 바로 이번에 워싱턴에서의 회담입니다. 내가 지금 PBID와 생화학무기와 미사일과 다 폐기시키고 납북자를 김정은에게 의제를 꺼내들여서 협상 없습니다. 그냥 통보예요. 통보. 나 이거 하겠다. 너 안 받아?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네가 내 차를 몰고 갖다 박았으니까 너 여기다 도장 찍어. 네가 이거를 선언해. 네 입으로. 그거를 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이하고 만나가지고 평화체제 종전협정을 논의한다? 지금 미국 언론과 미국 전문가들 보세요. 완전히 이 샴페인쇼에서 2, 3일 만에서 딱 깨트리고 이제는 회의론을 얘기하잖아요. 야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좀 촥 나왔죠. 미국 이 쇼베리 하원 국방위원장. 타협 불가능해 보인다. 북미 회담 저거 타협 불가능해 보인다.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론이. 김정은이가 받을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속 박수치다가 CBID 가더니 PBID 가더니 생화학무기가 들어오고 처음에는 ICBM이었는데 이제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들어오고 갑자기 일본 납북자가 들어오고 한국 납북자가 들어오고 마구잡이로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높여가면서 그걸 문재인이한테 다 덮여 씌우는 거거든요. 네가 선언해. 네가 내 차 몰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김정은이가 이거 뭐야 해서 판을 깬다? 지금 미국이 요구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지 틀린 요구가 아니잖아요. 다 맞는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다고 김정은이가 이제 와서 도망을 간다? 그 문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만취 대리기사.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문재인이 지금 워싱턴에 부르는 거거든요. 네가 같이 선언해서 네가 다시 잡아와라. 나한테 이 차 갖다 박은 거 청구서 거 줄 테니까 그 돈 물고 완벽하게 잡아와. 못 잡아오면 이제 너 죽어. 딱 그 꼴이잖아요. 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트럼프가 자기 의도를 관철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 상원, 하원 의원들이 쫙 나가가지고 분위기 잡고 있는 거고. 결국 이 사단의 핵심은 뭐냐?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움직이는 차주는 트럼프인데 그러면 시키는 것만 하고 왔어야 되거든요. 시키는 것만. 안전하게 그냥 몰아서 김정은에게 트럼프 뜻만 전달을 하고 차에서 내렸어야 돼요. 자, 트럼프가 너 핵폐기 하려고 그러고 너 핵폐기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런다. 그리고 바로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걸
트럼프가 속였던지, 사기라도 쳐서 데려와. 사기쳐서라도 데려와. 뭐 이렇게 했던지, 쓸데없이 마치 대리기사 주제에 차 오너처럼 설쳐대면서 한반도 운전석을 자기가 차지하고 심지어 트럼프에게 노벨상을 주겠다 그러고 여기저기 통화해서 자기가 차주인 것처럼 딱 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진핑하고 통화하고 아베하고 통화하면서 목에 기부스하고 있고 이 꼴을 난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가짜 났겠어요. 시진핑이나 아베가 볼 때 저거 술 취한 대리운전기사 중에. 그래서 이제 5월 22일 날 문재인은 대리운전석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죠. 쫓겨나는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아마 청구서 잔뜩 받고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그럼 다시 그 대리운전기사는 누가 맞냐? 아베가 맞는 구도로 가고 있죠. 이제 대리운전기사는 아베가 차지하게 되는 거고 아베는 만취한 게 아니라 멀쩡한 정신으로 트럼프한테 대리운전 비용 다 받으면서 그 운전석에 앉게 된 겁니다. 이건 다음 방송 때 설명을 드릴게요.